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1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사상 초유의 문제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도 시위와 소송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유통업체는 가습기 가해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옥시 아웃! 옥시 아웃! 옥시 아웃! 옥시 아웃! 사상 초유의 문제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 530명. 이 중 146명이 숨졌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유가족들은 참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1년 2월 달에 저희 집사람과 아이가 먼저 떠났고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방송 발표를 보고 제품을 확인하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왜 생기는 병인지도 모르는 채 중환자실 2~3번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3월 20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이걸 밝히는데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죠. 피해자 가족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는 잘못이 없답니다. 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국민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다라고 밝혀놓고 피해자가 눈앞에 있는데 가해기업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손을 텁니다. 가해기업과 피해자가 알아서 하세요. 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집단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답합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가해업체와 정부 등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자는 의견에도 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보상 규모를 정할 때 온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기금이 과지급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공동소송 피고 대상에 정부를 추가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보건상의 위험은 개별 국민이 가해자 회사를 상대로 인과관계와 모든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피해 가해 회사가 폐업,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의 위법 행위도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얻기 위해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가습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제2의 세월호 참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SNS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생방송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큰 재난입니다. 이건 큰 전쟁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응고의 책임을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 앞으로 옥땡 이 기업의 소모품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도 옥시 제품 불매 운동에 함께하며 수도권 전 지자체는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관공서가 특정 회사 제품의 불매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일부 유통업체 등이 추가로 참여하며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단체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산모를 죽여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다국적 기업을 우리가
이번에 혼을 내지 않으면 언제 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옥시 불매운동은 성공되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생계나 의료,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나 읍면 동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 의료원에서는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호흡기 질환 진료를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2001년 옥시는 독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옥시의 흡입 독성 시험을 요구하자 옥시 측은 해당 제품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흡입 독성 시험을 기업에 요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허가하고 국가 통합인증 마크까지 부여했습니다. 독일 사례를 미리 알았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가해 주체를 확실히 가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특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책임져서 배상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정부.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빠른 원인 규명과 보상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TBS 정중입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TBS 집중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정지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 유가족들 직접 만나보셨는데 저희가 리포트 나가면서 영상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예,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유가족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일단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뭐 예컨대 뭐 취재를 하는 어떤 기자로 갔지만 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와 뭐 아이를 잃었을 때 심정이 어떠냐는 이런 질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네.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눈물 때문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실제 그런 눈물조차 말라버렸다라는 또 슬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을 잃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아픈 그런 마음만큼은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소송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제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대상에 이제 정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총 뭐 22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옥시와 같이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들은 실제 그 옥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총 23개 단체가 또 피고로 소송이 진행이 시작이 됐고요. 예. 그중 첫 번째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보통 옥시라고 부르는 그 유한회사 옥시레킷 벤퀴저고요. 예. 그 다음이 뭐 애경산업 주식회사나 뭐 SK케미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실제 제조사와 판매사 그리고 원료물질 공급사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이것을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 보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총 소송 청구 금액 어떻게 됩니까? 네, 청구 금액은 지금 사망 피해자는 5천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폐나 소산 등의 그 질병 피해자가 지금 3천만 원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금 청구를 한 상태고요. 총 청구 금액은 지금 112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금액은 10배, 뭐 심지어 100배까지도 이렇게 불어날 수 있다라고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그 변호사 모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망 피해자 5천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 사실 그런 거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정부 보상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무관심과 이제 부적절한 대응이 손꼽히고 있는데 물론 뭐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상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양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책임이 없다는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개인의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개별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을 하는 측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 측은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말 거면 실제 환경부란 뭐 그런 어떤 단체는 왜 있냐라고 네. 말을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있으면 뭐 실제로 이해 당사자끼리 그냥 소송하고 말면 되지. 그렇죠. 정부나 환경단체가 그 환경부가 왜 있냐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성면 문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성면도 사실 환경적 문제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또 심각한 환경 문제, 인체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상당히 두 사례가 좀 웃기는 건데요. 네. 성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성면 피해자 구제법이 지금 제정된 상태고요. 이것에 따라서 정부가 또 실제 뭐 성면처럼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에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네.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취재하면서 그 성면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하고 결부짓는다면 어느 정도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조금 더 힘을 더 실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변호사가 또 이거랑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성면 피해자 구제법을 제정해서 성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그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어떤 행위들이 실제 좀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기보다는 정부가 약자를 외면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옥시가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팔았냐 하는 건데요. 아까 뭐 독일 사례를 보니까 유해성을 알고 판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실제 좀 사실로 밝혀졌고요. 이 때문에 관계자들이 지금 소환이 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나 제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실제 뭐 다 알고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철저한 수사와 적절한 어떤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 얘기는 뭔가요? 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그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래 유독성을 알고도 또 실제 팔았다는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좀 밝혀졌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밝혀졌던 사실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나타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도에 그 옥시레킷뱅 기저의 어떤 부당한 표시 행위에 대한 의견을 보면은 실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아딘이라는 용어가 좀 긴데요. 네. 이 물질을 보통 PHMG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물질을 그러니까 옥시 측은 이것이 유해 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그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옥시가 이 PHMG를 실제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그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그 옥시가 예전에 받은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일찍 수사에 좀 나섰다면 예. 이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좀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4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 더 충격적인데요. 옥시 사태 정말 수백 명의 피해자 사망자를 만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2의 세월호 사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